안녕하세요. 유록의 기록의 서유록입니다. 오늘은 비전공자로서 중국 드라마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어를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중국어 공부를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카페에서 중국 드라마 자막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했었나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드라마 작품으로는 한 20작품 정도가 되고 편당 40분에서 45분짜리 영상으로 쳤을 때 450편 정도 작업을 했었더라고요. 왜 어떤 일도 10년 정도 하면 그걸로 전문가가 되거나 수익이 들어오는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 취미로 인터넷에서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어찌 인연이 닿아서 실제 방송국에 납품을 하는 프로로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로 번역 2년 차고요. 지금까지는 드라마 작품으로는 17작품, 편수로는 약 200편 정도 작업을 했어요. 이게 들이는 품이나 노동 시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보수가 좋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한때 고등학생 때는 통역이나 번역을 하는 게 꿈인 적도 있었기도 하고 외국어를 좀 좋아하는데 번역을 해보니까 그 외국어 표현에 딱 들어맞는 우리말 표현을 찾았을 때 그 쾌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유퀴즈에서 황석희 번역가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거에 정말 공감을 했었는데 어떤 한 문장을 번역하는데 10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그 뜻을 이해하는 데는 2 정도가 걸리고 나머지 8은 그 문장을 만드는 데 쓰인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진짜 너무너무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 드라마 번역 작업을 하면서 대사를 딱 들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 파악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정되어 있는 그 글자 수 안에 그 정확한 뜻을 넣고 또 우리말 표현에도 어색하지 않은 문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사전을 엄청 더 애용하게 됐어요. 이 뜻을 몰라서 찾기보다는 어떤 그 한 표현에 적합한, 딱 맞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거의 국어사전 보다시피 하는 거죠. 비슷한 단어들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더 정확할까, 더 어울릴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과정이 수반이 됩니다. 이게 번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일종의 직업병이 생겼는데요. 어떤 외화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저 표현 진짜 좋은데? 기억해놔야겠다. 왜 난 저 표현을 생각 못했지? 저 말은 저것보단 저게 더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정말 자막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곤할 때는 자막이 나오는 영화를 보지 않고 그래도 뭐가 TV를 보고 싶다 할 때는 되도록이면 한국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아마 컴퓨터 앞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는 병일 텐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겨요. 계속 키보드 앞에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이걸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 손목이 안 좋아서 이 손목 보호대를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손가락 마디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키압이 낮은 걸 사용을 하면 좀 더 손가락에 무리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30g의 키압을 갖고 있는 키보드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는데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게 훨씬 힘이 덜 들어가니까 손가락이 안 아프더라고요. 번역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맞춤법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맞춤법, 받침 또는 띄어쓰기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줄 몰랐어요. 저도 나름 안 틀리고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수많은 규칙과 예외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좀 익숙해지고 있는데도 아직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중국 드라마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로 사자성어 또는 좀 사극을 위주로 하다 보니 한시를 읊을 때 정말 죽어납니다. 중국어로는 4글자인데 4글자 말하는 동안 이 기나긴 뜻을 다 풀어야 되는 거죠. 정말 사자성어나 한시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골머리를 썩어요. 그래도 또 그걸 직역을 하거나 풀어 헤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줄여서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때 중국어의 의미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말로도 너무나게 딱 들어맞는 표현을 찾았을 때는 쾌감이 더 크긴 하죠. 그리고 가끔씩 드라마를 보고 태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 표현을 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정해진 글자 수가 있거든요. 한 줄에 한 14자, 16자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시간 안에 빨리빨리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세세하게 번역을 하고 싶지만 그 글자 수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이고 단순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취미로 할 때는 몰랐는데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서 의외로 놀랐던 거는 바로 호칭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어떤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다양해요. 바오징 이름이면 바오바오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징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징아, 샤오징 뭐 아니면 성을 붙여서 샤오슈, 따슈 이런 식으로 사람의 관계나 친밀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송국 규칙상 하나로 최대한 통일을 해야 돼요. 정말 특별한 별명인 경우를 빼고는 그걸 최대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도 왜 그래야 돼? 이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어를 모르는 시청자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호칭이 바뀌면 그 글자만 봤을 때 그게 누군지 빨리빨리 파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통일을 하는 게 규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여기서는 샤오쉬라고 해놓고 저기서는 찡찡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납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긴 문장보다는 짧은 말이 많이 나올 때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중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불러요. 계속 불러요. 뭐 말할 때마다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거나 찡찡 이거 뭐 했어? 뭐 했어 찡찡? 뭐 아니면 찡찡 화라 찡찡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르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快来走快去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서 번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최대한 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하거든요. 빨리 와, 어서 뭐해, 가자니까 안 들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긴 문장이 오히려 더 쉽고 짧은 단어의 반복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일종의 번역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막을 더빙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빙을 하듯이 눈으로 그 자막을 읽었을 때 그 대사가 나오는 그 소리의 음절 길이와 비슷하게 눈으로 딱 읽으면 가장 그 대사와 어울리는 번역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간단하게 예로 들었을 때 꺼워줘 라고 말을 했을 때 음절이 꺼워줘 3개잖아요. 이럴 때 따라와 라고 하면 그게 더빙으로 길이가 딱 맞는단 말이죠. 너무 간단한 예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리의 음절의 길이와 대사 번역의 길이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어 문장이 나올 때 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쉬는 부분과 우리나라 말의 쉬는 부분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최대한 맞춰서 번역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하면서 대화하듯이 막 번역을 하게 돼요. 아마 제가 번역하고 있을 때 옆에서 보면 쟤 왜 저래? 막 싶으실 거예요. 막 뭐? 뭐라고? 말도 안 돼. 막 이런 반응도 하기도 하고 그 실제 대사를 제가 한국말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보기도 하고 일종의 저한테는 연기 연습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드라마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비전공자라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취미도 내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오래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얻는 게 있다, 돌아오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 PD님이 쓰신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취미를 일처럼 하라. 일을 놀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취미를 일처럼 하라. 이 말이 정말 딱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뭔가 남들과는 다른 어떤 나 자신만의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취미를 통해서 더 많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유록의 기록의 서유록이었습니다.